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첫 번째, 비율 분석법이니까 앞에 할인자 없죠. 현가자 없죠.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할까요? 고려치 못할까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겠네요. 그 다음 비율이니까 분수겠죠? 그럼 분모와 분자에 대입되는 수치가 있을 거예요. 뻑하면 분모 분자 뒤집는 문제 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틀린 것을 이제 고르라고 했는데 1번 채무 불이행률이 있답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률은 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비율이래요. 그럼 나가는 돈 경비와 저당과 세금 중에 세금 뺀 나머지 두 개, 경비와 저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채무를 불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때 주의하실 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나가지 순영업소득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조, 순, 전, 후 사이의 경저세죠. 그럼 경비와 저당은 유효조소득에서 나가지 순영업소득은 이미 영업경비가 빼진 상태잖아요. 주의 꼭 해두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행률은 손익분기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 들어왔는데 얘가 1억 들어왔어요. 근데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나갔더니 1억이 나간대요. 그럼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잖아요. 똔똔 쌤쌤 또이또이. 손실과 이익이 갈라지는 점이라는 표현이죠.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 2번.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 전체 1억이라면 그때 융자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면 50%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대부 비율 맞아요. 이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얘를 LTV라고도 해요. 그래서 L은 론, T는 짝대기 짝, 그 다음 V는 얘는 밸류였죠. 그래서 LTV는 얘는 대부 비율로서 어디에 곱한다? V, 밸류에 곱하면 바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최대 대출 금액이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주의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때 고놈이 다 고놈 같은데 딱 하나 부채도사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부채 비율만 성격이 달랐던 것. 부채 비율은 짝대기 짝, 부채가 분자, 분모의 부채도사는 어디에 산다? 집에 산다. 지분분의 부채였죠. 전체 돈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은 5, 3번. 이제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그럼 부채가 지금 분모잖아요. 지분의 비율을 말하면 그럼 얘가 분자라는 겁니다. 분모 분자 바꿔놨죠, 지금. 그래서 X예요. 틀렸네요. 대부 비율이 50%면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50%면 지분 비율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50%겠죠. 그러면 지분분의 부채에 나눈 게 바로 부채 비율이네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1, 100%가 됩니다. 부채 비율은 100%. 그래서 앞이 틀려서 3번이 틀린 답이네요. 이와 같이 투자로 문제가 나오면 분모 분자 바꿔서 그냥 간단하게 답이 체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의 꼭 해두세요. 그 다음 4번.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얘는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얘는 조소득 승수의 역수랍니다. 총소득 승수의 역수. 그래서 우리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이었잖아요. 조수는 총리니까 총투자액과 연결. 전후는 지분투자액과 연결시켰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었죠?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좋듯이 순소득 승수의 수치도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순종해야 된다. 종합자본 환원율이었죠. 종합환원율. 그런데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이름이 달라요. 임진왜란 때 왜구가 쌌던 재수 없는 총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총이죠. 그래서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총 들고 돈 내나 그러면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서 없는 사람에게로 회전하죠. 되세요?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소득 승수의 역수라는 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조총. 물론 총소득 승수의 역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총소득으로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 사용된다. 5번.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각각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 비율만 따져도 대부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와 융자액의 비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부동산 가치가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집어넣으면 대부 비율이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엉뚱한 비율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아주 심각하게 나쁜 결정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다. 각각의 수치가 잘못 대입되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3번. 그 다음 2번. 부채 감당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채 감당률은 유리죠. 딱 짝대기를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를 감당하는 애였죠. 그럼 부채를 감당해내는 건 조, 순, 전후, 경, 저, 세에서 저를 감당하는 건 순이었죠. 순 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분자였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크다는 건 순 영업소득이 큰 거죠. 부채 감당률이 작은 건 순 영업소득이 작은 겁니다. 뭐보다? 부채 서비스액보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채 감당률이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래서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2가 되면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2배잖아요. 네, 그 내용입니다. 2번.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만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우리 부채 서비스액은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액을 인출하면 그 돈은 남의 돈 빌린 거죠. 그때 원금만 상환해야 되나요? 이자도 지급해야 되나요? 원리금 상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현금 서비스액이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은 남의 돈 갚는 거라고 그랬어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당이 딱 있으면 그 저당에 화폐 시간 가치 계수 6개 중에 하나를 곱해요. 그게 뭐였죠? 저당자 들어가 있는 거 기억나세요? 저당 상수였죠. 얘를 곱해주면 저당에 대해서 지불되는 금액이 나오네요.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로 매기간 연금액으로 쪼개줬던 거죠. 쫙 뿌려줬던 거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왔어요. 그리하여 중요한 건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하네요. 그래서 지금 2번에 원금 상환액만을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부채 서비스액하고 똑같이 본 거죠. 저당 지불액과.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틀린 답. 3번. 부채 감당률이 2고 대부 비율이 50%고 0.5.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10%가 된다. 얘는 우리가 감정평가론에서 공부할 수익환원법이 있는데 그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시키는 방법에 내용들이 있었고 찍찍연상이라고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독수리 5남매로 기억하실 거예요. 독수리 5형제의 숨겨진 진실은 5형제가 아니라 5남매였죠. 3호가 여자, 백조.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5가지 방법 중에 다른 4가지는 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데 딱 하나만 부채 감당률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해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까지 들어가 있는 율이 있네요. 부채 감당률에 곱하기 부채 친구 대부 비슷하잖아요. 대부 비율 곱하기 대부 친구 저당 상수를 싸그리 곱해주면 돼요. 그럼 바로 튀어나와요. 그때 얘를 만든 사람이 게텔이란 분인데 그래서 게텔법이라고도 하는데 기억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나중에 MM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되겠죠? 게텔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채, 대부, 저당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싸그리 다 곱해주면 되더라. 나중에 공부하실 거니까 지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환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구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이 되겠구나. 개텔법이라고도 하는구나.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까지 나온 비율이 사용되겠구나. 여기까지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었잖아요. 순영업소득이 더 작은 거죠. 순영업소득이 작아요. 뭐보다? 부모인 부채 서비스액보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액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등호 넣어보시면 간단하게 문제 풀립니다. 그 다음 5번.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 차입자의 부채 감당의 비율이 높아져야 배째라 배를 내밀 가능성이 줄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1이 돼버리면 부채 감당률이 1이 되면 들어오는 족족이 순영업소득 들어오는 족족이 남의 돈 갚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갚는 사람 차입자뿐만 아니라 대출자도 불안초조하겠네요. 이러다 얘가 배째이지 배째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는 짝대기 짝,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이었잖아요. 조순이니까 총 투자액이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조에서 경비를 뺀 게 순이니까 당연히 조가 순 영업수보다 크겠죠. 그러면 지금 분모와 분수는 반비례인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총 투자액을 놓고 조소득과 순영업소득이 있을 때 순영업소득의 수치가 영업경비가 빼진 만큼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는 당연히 더 크겠죠. 바뀌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조와 순 중에 순이 더 금액이 작으니까 더 작은 금액으로 나눈 그 수치가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 중에서는 순소득 승수의 수치가 더 큰 거죠. 그럼 2번에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볼까요? 여기를 그냥 보세요, 여러분.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 중에 세후가 영업소득세를 뺀 다음이잖아요. 세금을 뺀 다음이니까 금액이 작겠네요. 그럼 더 작은 수치로 나누면 똑같은 금액을 더 작은 수치로 나누면 전체 금액이 커지겠죠? 전체가. 그러니까 세후가 더 커야죠. 세전은 작고. 그래서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를 표현해보면 세모승수는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분의 지분투자액이겠죠. 전후는 지분투자액과 연결되니까. 후가 더 작으니까 후 작은 애로 나눈 이 크기 순이 바뀌겠죠. 지금 세후현금 수지 승수가 더 커진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판단되시겠죠? 꼭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또 나왔네요. 똑같네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작은 거죠. 순영업소득이.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말 그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작으니까. 5. 4번. 담보인정 비율. 이게 대부 비율이었죠. 아까 저당 비율, LTV를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남의 돈,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맞네요. 70%라면 전체 돈 중에 70%를 남의 돈을 썼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금융의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쓴 거네요. 20%라면 적게 쓴 거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5번.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D는 뎁트고 T는 짝대기 짝이죠. 그 다음 분모에 I, 인컴이 들어가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랍니다. 총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이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입자는 배째라 배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그래서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DTI는 I에 곱했죠. 인컴에. 그러면 나온 금액이 저당액이 아니라 걔를 저당 상수로 나눠주죠. 이게 바로 나조죠. 나조. 기억나셔야 돼요. 대부액 나조. 그래서 이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채 감당률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나온다면 소나무 나조가 기억나시면 돼요. 소득이 주어져 있으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무 나누기 저당상수. 그럼 바로 대부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계산 문제 앞쪽에 보시면 내용 있어요. 꼭 한번 봐보세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